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것들을 보시면은 브이로그를 이제 올렸어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주제를 정확하게 잡기가 좀 힘들었고, 그냥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 브이로그 형태로 올렸는데, 시간을 보시면은 2시간짜리, 3시간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찍은 이유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직 광고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된 게 아니고 3,000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4,000시간이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재미가 없더라도 살짝 틀어놓는 이 센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하는 것을 찍어봤어요. 뭘 했냐? 그래서 아침부터 이걸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PPT로 좀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백링크 테스트입니다. 백링크 테스트.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백링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스킵하고 백링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처럼 연구를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 나름대로의 재밌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테스트 시작은 연휴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2월 9일 날 했고요. 그 테스트 대상 사이트는 제가 갖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 vegetarian.kr을 이제 블로그를 테스트 대상, 그러니까 제가 키우려는, 아니죠,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숫자가 백링크를 이제 효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대상 사이트가 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왜 이 사이트를 선정하게 됐을까요? 현재 백링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수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 때 이제 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백링크 수가 많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작업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변한 건지 아니 원래 있던 건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막 시작한 사이트처럼, 그렇다고 샌드박스 기간을 이제 벗어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다양한 방법으로 백링크를 시도 후에 생성 시기, 언제쯤 백링크가 노출되고 이제 적용이 되고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백링크를 걸었더니 이게 먼저 노출이 됐다, 이게 만약에 기대가 된다면, 이게 보여준다면은 그 방법으로 집중해서 백링크를 걸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vegetarian.kr 사이트에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기 보이시죠? 2월 9일 오전 10시 38분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찍었어요. 이제 뭐냐? DR 점수는 2.8, 그다음 백링크 수는 여기는 7개,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57%의 do follow가 57%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반이니까 3개 정도가 do follow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링크가 걸려 있는 사이트 수, 도메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 수는 4개 도메인에서 지금 do follow는 50%짜리가 4개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이제 사이트가 4개, 도메인 4개는 여기 보시면 4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백데이터,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적은 걸로 시작을 해야만 이제 변화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이 베지테리안을 백링크를 하고 있는 사이트 도메인 수를 보면은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재, 그다음에 example3.com, 그다음에 이 사이트, 그다음에 이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백링크를 하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은
이게 정말로 신기한 사이트 같아요. 제가 체크하는 사이트, 백링크 사이트의 이 도메인이 얘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는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크롤링을 해와서 나를 백링크를 거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기술만 알면 저도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시작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방법을 제가 현재 오늘 몇 가지를 더 추가하긴 했지만은 처음에 한 10가지 정도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워드프레스 블로그 본문에 달아보고, 워드프레스 블로그 본문이라는 것은 워드프레스 글을 썼다는 거예요.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드바에 우측이든 좌측이든, 저는 우측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측 사이드바에 노출을 시켰어요. 노출을 뭐 링크 사이트 걸듯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링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하단 푸터 부분에 하단 이제 카피라이트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또 링크를 다 달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워드프레스는 본문, 사이드바, 푸터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페이지 포스팅 있죠. DA 점수가 높은 원페이지 포스팅에다가 하나를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부분도 제가 추가를 해봤는데, 티스토리는 사이드바에 노출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본문에. 그리고 사이트 리뷰어 사이트에 크롤링, 사이트를 리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링크 메이커 사이트의 크롤링을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백링크 작업하시는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우보드 게시판에 댓글을 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근우보드 게시판 본문에 글쓰기를 해봤어요. 이건 정성 포스팅입니다. 정성 포스팅이라면 정상적인 포스팅,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는 뭐 소설에다가 중간에 키워드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닌 정상적인 글을 쓰고 거기에 링크를 다는 방식으로 근우보드 게시판의 본문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도 이제 본문에도 넣어보고 하단에도 넣어보고 사이드바에도 노출해 보려고 오늘 날짜 2월 10일자 오늘자에 한 개 블로그에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본문에도 똑같이 넣고 본문에도 넣고 하단에 넣고 사이드바에 동시에 이렇게 같은 날에 넣었을 때 만약에 노출된다면은 백링크로 인정이 된다면은 어떤 것이 먼저 되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백링크 형태 1번.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 본문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여기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베지테리안 그거를 이제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vegetarian.kr을 이제 여기다가 링크를 넣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건 다른 사이트입니다. 다른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우측 사이드바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가 이거요. 다른 워드프레스 하단에 이렇게 카피라이트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했던 제가 원페이지 사이트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DA 점수 높은 원페이지에 포스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edium.com이라고 DA 점수가 95점인데 이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DA 점수가 95점인 곳에 제가 포스팅을 원페이지 사이트에다가 하나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성 포스팅으로 했죠. 챗 GPT가 한 반 정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죠? 티스토리 사이드바의 노출. 다섯 번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제 티스토리 우측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사이드바에 링크식으로 블로그, 채식주의 요리 팁 이렇게 해갖고 링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제가 예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잠깐만요. 7번째는 제가 사이트 리뷰어 사이트를 리뷰하는 사이트에 크롤링한다. 그리고 백링크 메이커라는 사이트에 크롤링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이트 리뷰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vegetarian.kr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저는 벌써 이제 크롤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그러면 얘가 크롤링을 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얘가 어쨌든 간에 이 사이트가 여기에 리스트 사이트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했던 사이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이거를 링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백링크가 돼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백링크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 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겠구나, 이것도 백링크가 되는구나 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게 이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8번 백링크 메이커라는 사이트는 뭐냐? 어떤 류의 사이트냐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사이트 보셨어요? 백링크를 생성해주는 사이트라 그러면서 막 석세스 막 나옵니다. 다 구라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되는 것도 이거를 크롤링해서 그 사이트에 갖고 있는 애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테스트를 다 눌러봤거든요. 다 눌러봤는데 한 2개 정도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라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얼마나 저걸 크롤링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죠. 8번까지 했습니다. 8번 이런 사이트예요. 9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업체 맡기면은 업체들이 가장 많이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댓글에다가 막 사이트를 막 남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남겼을 때 이것도 어쨌든 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이 군우보드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봤어요. 9번째로. 그리고 10번째, 10번째? 10번째가 여기 있구나. 10번째는 제가 10번째는 근우보드 게시판 본문에다가 추가를 해보겠다. 제가 어제 추가를 했어요. 사실은 어제 추가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글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장문은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제목 보이시죠?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사이트 5곳 해서 이렇게 글을 제 사이트에다가 넣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소리가 들어가 있네. 소리를 꺼야 됩니다. 얘를 여기로 가져가야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어차피 제가 운영한 사이트니까 이제 주인장한테 혼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 이게 근우보드 게시판이거든요. 근우보드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채식주의자를 위한 추천 사이트 5곳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제가 조사를 해서 쓰고 하단에 잠깐만요. 링크가 끝에 뭐가 이상하게 붙었네요. 이거 수정 좀 할게요.
이왕 거는 거 잘 걸어야죠.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서 참고 사이트는 제가 타겟을 하고 있는 vegetarian.kr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을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여기서 참고를 했다라는 게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도 글을 열심히 써놨습니다. 어떻게 썼냐? 클릭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베지테리언 사이트에 한국 채식 사이트 5곳 소개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아까 여기서는 이거를 발치를 했다라고 백링크를 건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쓰고 여기에 글을 내용을 좀 썼다라는 거죠. 이건 챗GPT가 좀 써주긴 했어요. 했고 오케이 했죠. 이런 식으로 걸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열 번째로 근우보드 본문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거 있죠? 막 그 뭐냐 말이 안 나오네. 그 소설 같은 데다가 키워드 막 넣는 이런 형태가 아닌 이제 그래도 정상적인 글로 이제 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마침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자유글이라고 어떤 분이 올렸어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유글이라는 것을 올렸더니 이 사람이 백링크 작업을 했는 글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서울 강아지 화장 고양이 장례 강아지 장례 말도 안 되는 이런 키워드를 넣고 첫 번째에다가 이 백링크를 넣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보이시죠? 보였어요. 근데 이걸 내가 기존 같았으면은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IP 차단하고.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글을 쓴 거를 여기다가 본문에 백링크를 달았을 때 이제 비교로 이분 글은 언제 그랬냐면 2월 8일이에요. 되게 좀 그래도 며칠 지났죠. 2월 8일 이렇게 아마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올린 백링크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언제쯤 백링크로 잡히는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이 글은 살려놨습니다.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테스트 끝날 때까지 일단은 살려놓을 생각이에요. 지켜볼 생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했죠. 11번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스토리 블로그의 테스트를 했어요. 11, 12, 13은 오늘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여기에 첫 번째로는 본문 안에 링크를 정상적으로 백링크를 닫은 경우 같은 블로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푸터 부분에 이제 링크를 단 경우 그 다음에 사이드바에 링크를 단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은 날 동시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백링크로 인정이 돼서 제가 됐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월 9일 날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2월 9일 날 DR 점수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DR 점수는 2.8, 백링크 파트에서는 개수는 7개였고 두팔로우는 57%, 그 다음에 링킹 웹사이트 부분에서는 개수가 4개, 웹사이트가 4개라는 것은 도메인이 4개의 도메인에서 이거를 지금 백링크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팔로우는 50%였어요. 이렇게 한눈에도 보이는 이렇게 4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날입니다. 1일차 지났더니 변화는 DR 점수는 그대로였고 백링크 수는 7개에서 8개로 1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두팔로우도 57%에서 63%로 6%가 늘었고
그렇지만 링킹 웹사이트는 4개 그대로였다.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11일은 DR 점수는 2.8에서 2.8 그대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백링크 수가 8개에서 36개로 훅 늘었습니다. 28개나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9%의 do follow라고 되어 있죠. 63%였어요. 좀 전에 전날은 보이시죠? 63% 8개밖에 안 됐지만 63%였는데 얘가 19%로 늘었습니다. 개수가 28개 늘었는데 아마 두 팔로우인 애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훅 떨어졌습니다. 44%나 감소해서 19%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개수가 도메인 개수가 4개에서 7개로 3개나 늘었습니다. 대신에 늘면서 두 팔로우 퍼센트가 7%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늘어나는 도메인 수가 뭐가 늘었냐면은 워드프레스 사이드바에 걸어놓은 애가 추가가 됐고요. 사이드바에 걸어놓은 애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리뷰 사이트 1이 첫 번째 스타일이 됐어요. 리뷰 사이트가. 그 다음에 리뷰어 사이트 두 번째 타입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이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도 효과가 있었고 첫 번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리뷰어 사이트도 나름 괜찮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이트의 상태라든가 지금 제가 뭐 워드프레스를 단 사이트의 상태라든가 리뷰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입니다. 재밌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3일 차예요. 오늘 12일입니다. 오늘은 3일 차에 봤더니 도메인 레이팅이 2.8에서 2.7로 떨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게 쭉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44%나 떨어지고 7%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DR 점수가 0.1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수는 도메인 개수는 더 늘었는데 더 는 개수가 백링크 개수가 두 팔로워가 더 없었나 봐요. 완전 5%까지 떨어졌습니다. 5%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만 두 팔로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두 팔로우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개수는 이렇게 100개가 더 늘었지만 얘는 두 팔로우는 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도메인 수가 링킹 웹사이트 이제 웹사이트 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라고 봤더니 워드프레스 하단에 푸터에 넣었던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두 팔로우가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럼 이 말은 추가가 된 애가 한 개가 늘었잖아요. 이제 한 개가 늘었던 이 친구는 두 팔로우로 되어 있었다라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첫 번째 얘는 아까 사이드바 워드프레스 사이드바에 아둔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오늘 추가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푸터 하단에 뒀다고 했어요. 근데 리퍼링 그러니까 참조 페이지를 보시면은 얘는 메인 도메인을 나타내고 있고 얘는 포스팅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달았을 때 이게 뭐였죠? 이게 하단에 달았을 때는 포스팅 수가 많아질수록 이거를 백링크로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이 되고 여기는 사이드바에 넣었더니 얘는 메인 도메인만 긁어 왔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시물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있었으면 더 갖고 왔을까?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테스트는
뭐 이렇게 1차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이제 추측의 추측, 그 2차 테스트를 할 때는 조금 더 압축해서 또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백링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기가 끝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재밌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부터는 또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제가 매일매일 퇴근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스크린샷을 떠갖고 제가 저장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말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요 과정을 한번 다시 올려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베지테리언 타겟 하고 있는 이 내 사이트, 이제 그 사이트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기록해 놨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백링크 작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양한 한 열 몇 가지의 방법으로 백링크를 이렇게 걸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걸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 긴 거 있습니다. 긴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도 한번 틀어놓고 시간을 충분하게 저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